네, 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원포인트 레슨에서 오늘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오늘 김덕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우리 시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요. 우리 증시에 좀 호재가 될 만한 뉴스는 우리 증시에 연휴 사이에 나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정말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D-27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서 우리 시장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증시 강세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워렌 버핏은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우리 이 힘든 시간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어떠한 중요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며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열어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면은 항상 관련주들을 찾기 어떤 테마나 섹터 그리고 정책 분석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사실은 그러니까 27일,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래도 이제 20일 이내권으로 들다 보면은 사실 어떤 걸 잡자고 하니 이미 선점 효과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인가 이게 또 두렵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오히려 더 10%, 20%씩 올라가는 종목들을 놓치지 않는가라는 우려감 때문에라도 더 이 종목을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어떤 강성 투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상충을 합니다. 그렇죠. 자, 특히나 지금 30일 이내가 되면은 왜 이런 토론 주제들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느냐? 바로 미국에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블랙아웃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의견들을 사실은 많은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아이비도 그렇고 일종의 뇌피셜입니다.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어느 정도 잘 보고 있는지 언론에서도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일단 대선 후보 그리고 이제 각 후보별로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 자료들을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두 개의 양당에서 각각 정책적 성향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양당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공화당은 뭐 기업 분배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오히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소득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두 양당도 비슷한 정책을 발휘할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어떻게 주가로 반영이 됐는지 소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렌 버핏은 오히려 시장 자체의 리스크를 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영향과 대선 기간에서의 어떤 갭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궁금한 건 대선 관련주 우리 사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선 관련주를 넘어서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의문점은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 46대 43 이제 대선 토론회 직전으로 회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현 시점 후보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저희가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답변 먼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선거 전 수익률이 상승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 전과 후에 대비를 했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미 파티가 끝났는데 뭐 먹을 게 남았겠느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잡았다가 괜히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네. 내가 당선 결과를 보면서 기다리지만은 기대감에 상승했던 주식이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이미 실현된다라면은 빠른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임제를 진행했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 전 수익률이 높은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게 무슨 자료죠?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 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 당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일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수익률을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 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이 녹색 그래프는 이제 선거일 기준 한 달 전에 S&P 500 지수에 대한 상승률과 하락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주황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 이후로부터 한 달간의 수익률의 변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 선거 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당시 이제 1980년도 그러니까 이제 1차 5.1 석유 파동 이후에도 마찬가지 석유 파동 이후에도 계속 미국의 어떤 부진 부분들을 극복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입김들이 더 세질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다시 이제 연임을 했을 때는 레이건 대통령 아까 연임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서 좀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뭐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히려 연임을 했을 때, 즉 두 번째 정권에 들어섰을 때는 오히려 한 달 내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왜 이런 영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도 알다시피 사실 지금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싸우다가 사실 후보가 교체가 됐어요. 네.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으로 지금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만은 실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해왔던 정책을 답습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 자막의 하단에 보시면 각 대통령 이름들의 색깔이 좀 다른데 트럼프와 부시에는 파란색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한계들 그리고 다음 대선 후보 때 이 다음 차기 후보에 대한 부분들, 차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기대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률이 조금 상이하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결이 굉장히 비슷하게도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이것을 기존의 단임 대통령으로서 표시했던 이 파란색 네임들을 칠하지 않았던 원인도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 사실상 연장선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이미 섹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섹터들 간다고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네요. 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각종 뭐 대마 관련 부분, 그쵸. 의료대용 대마, 기타 이제 의료복지, 메디컬 이런 부분들이 잘 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응하듯이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관련 섹터들 이미 많은 분들이 선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책적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어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 동향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만일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연임 가능성, 즉 정책적 기조가 동등하게 균일하게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대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적 기조는 동일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를 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섹터들이 다시 강세가 나왔다는 점을 좀 보았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결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단임일 때 또 재임일 때 수익률을 직접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점을 열어보면서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원하는 질문으로 함께 들어볼게요. 그래서 현 시점 많은 분들이 11월 증시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 대선 수혜주 한 달 전이잖아요. 다시 한번 좀 살려봐도 될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답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간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자, 아까 제가 제시드렸던 거는 바로 이제 S&P 500 지수입니다. 네. 즉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코스닥 지수에서 가장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두 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그리고 하나는 2차 전지 관련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선 관련해서 만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밀려버립니다. 아이러니하죠.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오히려 2차 전지에서 코스닥이 끌려 내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돌파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한참 2차 전지 붐이 있었던 작년 7월을 기대해 보신다면은 코스닥이 하루 만에 4%가 그것도 2차 전지 테마가 빠졌다는 이유로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였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지수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섹터에 대한 공부들 그리고 뭐 미국의 관련 기업들, 중국의 뭐 CATL과 BYD 같은 많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가장 큰,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기대 편차가 커질 때와 작아질 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양당의 정책의 결이 같으면 같아질수록 오히려 증시의 변동은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양당의 갈등이 더 깊어질수록 어느 날은 2차 전지가 잘 갑니다 얘기를 했다가 또 어느 날은 트럼프가 이번에 전쟁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방산 수출 잘 됩니다 또 방산 갔다가 자,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이번 5월 이후부터 지금 거의 5개월 6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정책적 결정들이 양분화가 되는 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증시에 대한 영향들을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양당 후보들이 지금처럼 공화당 민주당이 우리는 절대 복지
적지 않합니다. 혹은 뭐 지금은 오히려 세금을 걸어서 국민들에게 다 나눠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퍼퓰리즘적인 성향들을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도록 하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당시였고 이때는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던 상황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라든가 혹은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 봐라. 이것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기업들이 힘들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신동력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경제를 되살리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잃었던 어떤 외교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 변동이 더 극단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수가 바로 2020년도인데 이때는 팬데믹도 있었고 불마켓, 베어마켓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들은 있었겠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주식이 싸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관들보다도 오히려 대선 기간까지 랠리를 찾을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시장의 재편 과정이 오히려 극단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권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군다나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 세율을 20%까지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27%까지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의 어떤 정책적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이 부분들 또 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시장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전 전임 정권이 추진을 해왔던 정책을 지속성 있게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처럼 증시의 변동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의문점을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숫자를 함께 짚어보면서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세 번째 의문점에 이 질문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건 현재부터 미래까지거든요. 저희가 뭘 담아야 할지, 뭘 빼야 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김덕구 대표의 답변 열어볼게요. 흥미로운가요? 섹터보단 지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종목을 좀 담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김지원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시장이 어려울 때 과연 미국 대통령의 입김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률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단에 보시면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경기 호황기 당시, 그러니까 선거를 치를 시기 당시가 경제 호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파란색인 경우에는 선거 당시에 오히려 기간 조정이나 혹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바마 대통령 때였죠. 사실 리먼 브라더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을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때 당시 연설을 했던 부분들은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상대 당의 후보의 정책보다도 오히려 미국 대중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나약해진 미국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좌절감을 겪고 있던 어떤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의 어떤 표심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수나 어떤 주식에 대한 수익률보다도 실질적인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불마켓,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 당시에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많은 이슈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큰 조정 장세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이 오게 되면서 각국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고 이 덕분에 또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비롯한 세계 많은 지수들이 상승하던 동력이 되었죠. 다만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21년도를 기억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 선거에 의한 추진력과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 시장이 받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한 달 내 기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떤 섹터를 고르시기보다는 이 양당 후보 혹은 이제 미국의 어떤 시장 지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에 양분하시는 전략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한 달 앞두는 시점에서 섹터를 지금 고를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빠르게 결론 함께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한 달 동안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양당 후보가 너무도 극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윙 매매 혹은 스캘핑 매매를 정확하게 하실 줄 아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블랙아웃 기간이 이 변동을 활용한 섹터 매매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본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반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미 양당에서의 정책적 사항들이 과연 연임으로 갈 것이냐 또 한 번의 분할과 갈등으로 갈 것이냐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느 후보의 어떤 당선에 대한 정치적 제 의견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S&P 500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지수들도 이미 선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만큼 지금은 이미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종목들을 잡는 것이
전략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대선 관련주에 진입하기보다는 3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에 들어가 보자라고 저희 결론 함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27일 미국 대선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대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김덕규 대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